만나면 좋은 친구 MBC. 푸른 잎사귀들이 속삭이는 것, 작은 몸짓에서 느껴지는 생명력. 향긋한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숲속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맑은 공기와 자연의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홍천군 내촌면. 조용하던 시골 숲속이 북적북적한데요. 바로 숲속 정원축제가 열렸습니다. 농촌 소규모 축제라고 해서 마을 분들하고 해서 농촌 살리기, 그리고 요즘에 이제 농업이라든가 임업이 저조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농가 소득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마을 분들하고 협업으로 하고 농촌 살리기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숲은 어떤 숲이에요? 치유의 숲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고 정신 건강이 치유되는 공간으로서 홍천 군민들하고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선물 같은 숲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있는지 구경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제 다 버려지는 항아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야생화 전시대로 쓰고 있어요. 재활용해서. 이거는 이제 한 30년 정도 집을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갖고 황토방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저 아궁이 불 때는 데도 있어요. 저기서 이제 아궁이 불멍도 하고 어떠한 여기서 이제 마음의 치유도 하고. 정겨운 옛집을 지나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들, 그리고 자세히 둘러보면 보이는 야생화들까지.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네네. 혼자 하면서 지금 이제 협업하시는 농가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허리가 터져서 2번이나 수술 받았죠. 아, 산 꾸미시다가? 예. 일이 힘들어서 터졌는데 허리 수술을. 근데 여기서 다시 치유를 받아서 지금 2발로 잘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제가 무거운 걸 많이 듣거든. 막 30kg, 40kg짜리를. 저보다 약하실 것 같은데? 오! 아니, 이래갖고 카메라 들고 다니겠어요? 에? 아니, 저를 이겨보라고. 아니 진짜 져주지 말고. 아,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고 하고 있는 거야. 팔뚝 한번 보여주세요. 팔뚝이 남다르지 않으신데 진짜? 바로 이 팔뚝으로 숲을 지키고 갖고 오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숲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다는데요. 여기 오면은 뭔가 선물 같은 그런 하루가 생겨요. 그리고 숲은 다 보물섬이더라고. 왜요? 제가 좋아하는 야생화도 있죠. 그리고 저렇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봐봐요. 예쁘지 않아? 나이를 먹어가서 그러나 난 숲이 좋더라고요. 갱년기신가? 아니에요, 아직.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여기 오면은 그 뭐랄까 치유가 되고 그다음에 힐링이 되고 새소리, 물소리, 자연의 소리. 여기로 오는 자체만으로도 글쎄요, 저는 힐링이 되던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나물 뜯으러 가자고요. 산나물. 바구니 하나씩 옆에 끼고 산나물 뜯으러 가는 시간. 요거는 미나리과야. 미나리과. 파드득 나물이라는 거야. 파드득 나물. 이런 거는 잔대순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얗게 진이 나오지? 네. 타포닌 성분도 있어갖고 몸에 먹으면 영양소가 건강해지는 거야. 자연의 생명력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계절 5월. 숲속 정원은 예쁜 야생화와 자연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산나물로 가득합니다. 자신만의 향기로 발길을 멈추게 하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말이야? 아무 맛도 안 나요. 달콤하지 않아? 안 달콤해요. 안 달콤해? 달콤할걸요? 정직하다. 어른들이 강요하면 안 돼. 이상한 맛이에요. 버섯에 산나물에 선물이 2손 가득. 너무 재미있어요. 숲에 오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힐링이 되는 것 같으세요? 네네, 힐링 많이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힐링하는 게 숲에 오는 거거든요. 이번엔 또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꽃 심기를 할 건데 이거 뭐같이 생겼어요 이게? 호랑이 발톱. 이게 호랑이 발톱처럼 요게 나와서 뾰족하게 생겼지. 이제 바이솔과의 호랑이 발톱이라는 식물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걸 심어볼 건데 뾰족뾰족
정말 호랑이 발톱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간단히 만들어보는 나만의 화분. 체험을 하고 있는 사이 마을 주민들은 분주해졌는데요. 이뻐졌다. 아, 여기서 난 나물 같은 거 채취해가지고, 네, 그런 거. 또 양념도 여기서 난 거, 들기름이고 뭐고 여기서 한 걸로 해서 한 거예요. 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건강백세 도시락. 보기만 해도 참 정갈하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얘들아, 너희도 맛있지? 맛있어? 나물 맛있어요? 응. 원래 나물 먹어요? 집에서도? 언니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아, 안 먹어요? 왜 네. 안 먹어요? 싫어해요. 싫어해. 그럼 여기 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요? 왜냐면 영상을 먹어봐. 과연 입맛에 맞을까요? 더 크면 맛있어질 거야. 어른들 입맛에는 어떨까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맛있는 순간.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건강한 기운이 충전됩니다. 이 자연에서 맑은 이 산소 마시면서 밥을 먹으니까 너무 잘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100세 이상 살겠죠?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 남편은 140까지 살고 싶다 하는데 저는 한 100살까지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님은 140까지 살고 싶어. 40년을 어떻게 혼자 살아? 40년 혼자 살 것 같으면 또 젊은 여자들도 있잖아요. 100살 넘어서 재혼을 하라고. 어머니 140살까지 사셔야겠어요. 그래야 되겠는데. 재혼하는 거 보기 싫어서. 딴 여자 옆에 있는 거 싫어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마을 장터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산에서 채취한 장아찌를 하고 이 마을에서 농사진 콩 된장. 산양삼 가져왔어요. 이 산 뒤에 보면 있죠. 숲에서 자란 꽃으로 만든 꽃차까지 향기와 맛을 고스란히 담았다는데요.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가져가시네요. 일단 활력소가 있고 우리 여기 지역에 이 지역 사람들의 그리고 이런 판매할 수 있는 거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숲속 정원축제. 작은 음악회까지 열렸는데요. 눈과 귀, 마음까지 제대로 힐링하네요. 이 숲속 자연 걷는 거 자체로만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너무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힐링 충분히 하고 갑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도 선물 같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같이 그런 꿈을 빨리 가기보다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해요. 푸르른 나무숲에서 받은 자연의 위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한 선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어느 산골짜기. 이곳에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요. 어디 보자. 귀여운 닭들 사이. 오잉? 요 훤칠한 녀석들은 대체 누굴지. 유쾌한 부부와 동고동락하는 녀석들을 만나보시죠. 이야! 새천지다, 새천지!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강릉의 새 어머니, 새 아버지 맞으십니까? 네! 여기 오니까 나 완전히 새됐어! 새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집 기러기 농장이랍니다. 기러기라고요? 네. 잠깐만. 이거 원래 있는 거 다 기러기고. 얘가 기러기예요? 어머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 얘가 바로 기러기랍니다. 기러기예요? 네. 너가 기러기였구나. 근데 기러기가 저는 이게 그 거위처럼 하얀색, 뽀얀색인 줄 알았더니 완전 여기는 뭐 검은색도 있고 얼룩덜룩해가지고 아예
이게 어떻게 색깔이 다채로워요. 화장이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한 것처럼 빨간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모스코비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러기인데 주로 사는 데는 남미 쪽으로 많이 산대요. 지금 여기 이름은 러시아산 모스코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기러기는 좀 날씬하고 근육도 그렇기 때문에 잘 날아다니지만 야들은 사육을 한 기러기들은 100m 이상 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방사를 해도 그냥 주위에서 놀다가 들어오고. 자유롭게 풀어놓아도 하우스 주변에서만 놀다가 해지기 전 꼬박꼬박 집으로 돌아온다는 착실한 기러기들. 어우, 나는 한눈 따윈 안 판다고. 매일 아침 아저씨네 농장엔 별의별 알들이 세상 구경을 나오는데요. 이야,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알부자인가요? 어머, 여기가 어머니의 보물 창고네. 여기다가 알들을 다 모아 놓으셨어요, 그쵸? 네. 근데 어머니, 여기에 이것은 참기름일까요? 네, 들기름. 들기름? 네.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네. 저도 한번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먹여. 네. 이게 기러기 알은 살짝 굴리세요. 이렇게. 굴려갖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야, 이 농도가 진짜 뭔가 되게 진해 보여요. 네,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다음에 간장을 조금 넣고. 네. 들기름을 넣고. 아니, 뭔가 이 아침에 먹는 라떼 같은 날. 맞아요. 아침에 먹으면 두세 시간은 든든해요, 속이. 이게 뭐 어디에 좋아요? 알을 그냥 이렇게 먹으면요? 칼슘이 많아갖고 인도 많아가지고 이게 뼈에도 좋고 몸에 아주 그냥 건강하게 좋아요. 어머니, 제가 새내기라서 제가 어떻게 좀 자녀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 요거 먹으면 저 오늘 가서 저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네. 진짜요? 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먹어봐야죠. 먹어보세요. 원샷. 과연 맛은 어떨지. 와,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입안에 한가득. 뭐야, 맛있잖아요, 어머니. 아주 맛있어요. 고소하고 아주.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알이 있는 걸로 봐선 혹시 여기는 또 뭐 맥반석 구이를 하시는 건가? 전자레인지에다가 이거 뭐 삶는 거예요? 이거 뭐? 아니요, 부화기예요. 오븐이 아니고 부화기예요? 네, 부화기예요. 부화기 처음 봐서. 기러기 알은 부화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밤새 이렇게 어머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서 잘 자라라 이렇게 아침마다 아침에 하루에 한 3번은 제가 이렇게 불려줘요. 그러면 저도 저의 이 사랑의 기운을, 미영의 사랑 에너지를 담아서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한번 다듬어 줄게요. 아기들아, 부디 예쁘고 건강하게 커라. 네, 삐약삐약. 어머니 너무 좋아. 이 어머니 성격이 너무 좋아. 삐약삐약 예능감이 있으셔, 우리 어머님이. 귀농 후 기러기 농장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14년 차.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상도 꽤 많이 받았는데요. 이야, 아버님 여기 무슨 보물 창고인가 했더니 집안에 뭐 갑오들이 있는 곳이네. 웬 상장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도지사상을, 최우수상을 5개를 받고, 뭐 시장상도 있고, 뭐 국회의원상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럼 아버님 요거를 되게 오래 하셨나 봐요? 거제도 조선소 생활을 31년 하고, 그러세요? 2011년 3월 11일 날에 이 기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이 집이 내가 태어난 자리고요. 퇴직하고 올라오면 하면 이제 청춘이 나간 것 같아서 좀 더 퇴직을 일찍 해가지고 54살에 올랐어요. 올라와가지고 요 14년 됐는데, 그 뭐 와가지고 처음에는 아이템을 좀 찾다가
기러기라는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기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아저씨의 인생 2막을 함께해준 기러기. 제작진에게 그 맛을 보여준다네요. 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기러기 백숙 감사합니다. 워낙 한덩차는 녀석이다 보니 뜯는데도 한나절. 기러기 펄펄 난다는 기러기, 그래서 기러기인가 봐. 기러기 나서 기러기 맞죠? 네. 아버님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말 되죠? 그리고 어머니 어떡해, 저랑 가위바위보 하세요. 안 내면 진 건 가위바위보. 어머니 저 어떻게 손님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거 닭다리 이거 기러기 다리를 드시겠다고 저를 이기시면 어떡해. 저는 날개 주면 안 될까요? 날개요. 날개 아버님 날개 드신다는데 날개 괜찮. 날개를 먹으면 안 여자들이 바람난다는 속설이 있어요. 니 버스트니까 이걸 먹고 내가 날개 먹으면 좋다. 사랑꾼.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어머니 빨리 줄 때 빨리 받으시고 그러면 아버님께는 날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람나서 나는 거 아니야? 나면 어떡해. 야, 아니 이게 너무 커가지고 뼈가 으스러지도 않아요. 와, 이게 닭이랑은 다르네요. 네. 와, 야, 아까운 게 다 가네. 그냥 제일 많이 드시려고 다른 날개 드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야, 닭백숙과는 또 다른 맛일 것 같은데요. 다리가 이렇게 저한테 아버님 제가 이렇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네. 제 다리살이 이렇게 딸려오네요. 천만남은 정말 맛있어. 우와, 어때요? 맛있죠? 아니, 뭔 리포터가 말은 안 하고 먹기만 해. 이 얘기 좀 해봐요. 육질이 너무 쫄깃쫄깃한 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다는 사람은 없는 그런 맛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랬더라고요, 옛날에. 소고기하고 양고기하고 중간 맛이 좀 될까. 예로부터 날개 달린 짐승 중에는 기러기 고기가 으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니 뭐 캬. 요즘에는요 봄이 거의 짧아져서 봄 지나면 금방 더워지고 금방 여름이에요. 그래서 기러기 필요하실 때는 이제는 기러기는 기러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러기 먹고 기력 차리세요. 하늘을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기러기였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빵하고 터트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뭘로 빵 터트리냐고요? 이 옥수수, 감자, 고구마의 공통점이 바로 구황작물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 평창에서는 구황작물이 아주 트렌디한 디저트인 빵으로 변신 중입니다. 이 건강한 재료로 만든 구황작물 디저트와 음료로 입소문 타고 있는 곳 제가 찾아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자연이 키운 땅의 힘. 구황작물이 MG 디저트 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평창에서 만난 구황작물의 빵 터지는 특별한 맛. 평창 구황작물 카페로 함께 가봅니다. 평창군 진부면 산속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나무로 된 실내에 입구부터 아늑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가득했는데요. 아니 평창 진부에 이런 카페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여기가 어떤 카페일까요? 여기는 감자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감자 창고라는 카페인데요. 구황작물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 구황작물 드시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카페를 여셨어요? 아무래도 강원도스러운 게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구황작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메뉴를 고르던 중 한 켠에서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방명록과 엽서, 특히 귀여운 키링이 눈에 띄었는데요.
구황작물의 귀염뽀짝한 변신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구황작물에 되게 추억을 갖고 뭔가 반응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께서는 어릴 때 좀 감자를 끼니로 대체하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추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곳 디저트는 모두 평창 대표 구황작물로 만들어지는데요. 예로부터 구황작물로 이용됐던 곤드레로 라떼를 만들고 감자로 만든 와플인 감자 떡풀이 만들어졌고요. 게다가 평창 메밀과 감자로 만든 감자 소보로, 감자 젤라또와 옥수수 젤라또까지 각양각색 아이디어로 구성된 구황작물 디저트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네, 구황작물이 원래 이 흉년의 기근을 피하게 해주는 음식이잖아요. 네. 되게 옛날 음식이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메뉴가 준비됐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인기가 있어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대부분 곤드레 라떼 제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감자 떡풀, 그리고 메밀 감자 소보로 이렇게 제일 많이 드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각각의 메뉴 엄청 자랑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곤드레 라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오시면 곤드레 밥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디저트로는 접목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찾게 된 게 곤드레 크림으로 그럼 라떼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메뉴거든요. 네. 아니 이런 것도 비주얼이 범상치 않아요. 이거는 감자 떡풀이라는 메뉴인데 강원도 하면 감자떡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감자떡으로 뭔가 또 떡 디저트를 만들면 신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니 이 지역에서 구황작물을 공수하신다고요? 네. 지역이랑 좀 연관된 거를 많이 쓰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는 수미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에서는 두백이라는 품종 감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두백 감자가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평창 감자의 반전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백 감자는 부드럽고 촉촉하게 녹는 맛이 일품으로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빵과 어우러지더라고요. 와, 오늘 구황작물의 변신 제대로 봤어요. 네, 이 변신 앞으로도 ING일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새로운 메뉴 개발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강원도에 옥수수 버무리라는 반찬 아세요? 옥수수에다가 팥을 넣고 이렇게 버무린 반찬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저는 빙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이 강원의 향토 음식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게 또 우리 사장님의 감각으로 디저트로 만들어진다면 진짜 또 오고 또 오고 또 찾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엔 어떤 디저트로 탄생할지 평창 구황작물 디저트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구황작물의 변신을 만나기 위해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이끌었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요. 이 빵집 특유의 기름 냄새보다는 뭔가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건강한 농경지에서의 흙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 어떤 곳일까요? 저희는 평창 지역에서 나는 수미감자로 만드는 감자빵 맛집이에요. 이 평창 고랭지 감자가 네, 맞아요. 여기 사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고랭지 감자 중에서도 수미 감자가 하나의 품종이잖아요. 네, 품종 이름이에요. 수미 감자가 속도 쫀득쫀득하고 포실포실한 감도 있어서 빵으로 했을 때 맛있어요. 그래서 빵 속에 넣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감자빵뿐만 아니라 뭐 고구마빵도 있고 저 정말 처음 본 단호박빵까지 있더라고요.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맛있는 건강빵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탄탄한 조직감이 매력인 수미 감자는 쫀득한 텍스처를 살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수미 감자를 직접 손질하고 삶고 으깨서 반죽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감자빵으로 완성합니다. 여기에 호박, 고구마, 호두빵까지 땅이 키운 자연의 맛을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짠!
이렇게 구황작물 빵들과 돼지 감자 차까지 완성됐습니다. 와, 비주얼이요. 이렇게 6개 박스에 넣어서 가면은 약간 장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이게 뭐지?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시고, 네. 고귀한 디저트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수미 종자로 만든 저희 대표 수미 감자빵이고요. 고구마빵, 단호박빵, 그다음에 호두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이제 호두빵 해서 이게 선물 세트예요. 와, 진짜 이 세트 보면은 먹지 않아도 이미 배가 든든한 것 같은데 저 궁금했던 게 이 흙 같은 느낌은 뭘로 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콩가루하고 여러 가지 곡물로 가루내서 묻히는 거예요. 맛보고 싶어요. 네, 드셔보세요. 네. 감자, 고구마부터 단호박, 호두까지 직접 만든 평창 로컬 디저트라 할 수 있는데요. 한 입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구황작물의 매력이 듬뿍 느껴졌는데요. 건강한 감칠맛이 매력이더라고요. 이 차는 뭐예요, 대표님? 돼지 감자차예요. 그러니까 감자는 감자인데 진짜 감자가 아니라 돼지 감자 차인 거잖아요. 어떻게 또 이런 거를 만들게 되셨을까요? 말려서 감자빵과 어울리는 차가 뭘까? 건강에도 좋은 차가 돼지 감자 차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달콤한 디저트 먹었다가 또 이렇게 돼지 감자 차로 잠깐 식혀줬다가 또 빵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인다는 평창의 숨은 명소답게 많은 이들이 구황작물 디저트에 푹 빠졌는데요. 오늘 이 정도면 구황작물 성지순례 인정이죠. 오늘 정말 빵 터지는 그런 구황작물 투어를 해봤는데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이 감자로 농가 분들을 제가 도울 수 있으면, 그리고 강원도에서 나는 다양한 작물로 더 많은 다양한 빵을 만들어 보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네. 뭐 강원도에 배추 같은 것도 유명하니까 배추빵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오세요. 평창 카페에서 만난 평범했던 구황작물의 색다른 변신, 건강한 재료, 빵 터지는 아이디어까지 여러분도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언제부턴가 심심치 않게 동해안 상어 출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매년 더 많은 상어들이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있다는데, 늘어나는 상어의 수에 사람들의 불안감도 점점 증가할 텐데요. 동해안 상어 출몰 왜 높아지고 있을까요? 대처 방법은 있을까요?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 상어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아기 상어가 아닌데, 이 상어 무슨 상어죠? 상어 종류는 뭐예요? 오늘 잡힌 청상아리라는 상어인데 이게 사람한테 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어라서 저희들이 또 포악상어라고 그러는데, 포악하다고, 성격이 포악하다고 포악상어라고 좀 부르고 있으며. 상어 조사에 앞서 먼저 상어의 길이를 재봤습니다. 몸통 안쪽 길이만 해도 2m를 훌쩍 넘겼고, 꼬리까지의 길이를 재어보니 무려 302.5cm. 길이를 가늠해보기 위해 기자가 상어 옆에 누워보았는데요. 성인 남자 키를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이렇게 큰 상어 보셨어요? 예, 저희는 연구를 하면서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많이 봐왔죠. 최근 들어 상어의 출현이 증가하면서 연구원들에게 동해안 상어는 흔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상어의 출현 빈도가 늘어날수록 특히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3대 포악상어인 청상아리와 청세리,
백상아리의 비율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낚시객들의 코앞까지 상어가 출몰하고 그물에 상어가 걸리는 일도 증가하는 상황. 도대체 왜 동해안에 포악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걸까요? 지금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수온이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들이 동해 쪽으로 많이 북상을 하게 되고, 또 이 상어들이 그러한 어류들을 먹기 위해서 연안으로 동해 쪽으로 많이 붙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상아리는 어디에서 잡힌 걸까요? 울진 후포항 근처에 있는 정치망이라는 어업에서 잡혔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는 총 44마리, 2023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3대 포악상어의 비율도 따라 올라간 상황. 이 상어들은 도대체 무엇을 쫓아 동해안까지 찾아오는지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위가 좀 빵빵한가요? 어떤가요? 지금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빵빵하지는 않습니다. 그 청상아리는 주로 뭘 먹어요? 보통 이제 기존에 이제 작년에 2024년에 조금 확인해본 결과 조금 난류성 어종들이 조금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청어라든지 뿐만 아니라 청어라든지 아니면 방어류 같은 것들 많이 봤고요. 상어의 위를 해부해보니 상어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난류성 어종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상어들이 먹이를 따라 동해안으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에 잡은 청세리에 소화된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아열대와 온대바다에 서식하는 어류 부시리의 유전자가 41%가 검출됐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민달고기가 25%로 뒤를 이었고요. 좋지. 진짜 먹이 원이네. 방어 새끼. 방어네. 청상아리의 경우에는 황어의 비율이 높으나 민달고기의 비율 역시 높습니다. 따뜻한 물에 서식하는 어류들의 유전자가 상어의 뱃속에서 많이 발견된 겁니다. 연구원들이 분석을 위해 한창 작업 중입니다. 상어를 해부하는 사람들 옆에서 무언가를 작업하는 한 연구원. 어떤 작업 중일까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척추골 근처에 붙어있는 살들을 좀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분석할 때 좀 방해되기도 하고 좀 그 결과를 좀 잘 보기 위해 제거하는 중입니다. 척추골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기에 깨끗하게 살을 제거하는 걸까요? 네, 척추골은 저희가 이제 이 레진에 몰딩하여서 이 레진 몰딩한 것을 절단하여 저희가 이 초점부터 해서 이 척추골의 나이테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테 통해서 이 청상아리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래도 대략 한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살에서 20살 사이에 대체로 추정됩니다. 한편에서는 한창 해체한 상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체한 상어를 이번에는 비닐에 넣고 꽁꽁 묶는데요. 굳이 상어를 해체를 하고 또 해체한 상어를 따로 분류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상어의 체중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위별로 해체를 해서 전체 토탈 측정을 한 자료로 상어의 무게를 이제 일단 재고요. 그 다음에 이 내장 부분은 위 내용물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위를 따로 이렇게 떼내서 뭘 먹었는지, 어떤 먹이를 쫓아서 동해 바다로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위 내용물을 보고 있습니다. 수치를 측정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일단은 상어의 그 연령이나 이런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길이라든가 무게가 기본적인 그 측정 데이터로 쓰입니다. 네. 이제는 상어의 위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위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지 궁금한데요.
조금 배를 지금 가는데 배가 너무 깨끗하네요. 그러면 다 소화가 된 걸로 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상어가 이게 지금 정치망에가 잡혔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에 내용물, 그 먹이 생물을 조금 먹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2024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동해안 표충수온은 평년보다 약 2.7도 오른 18.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고수온 추세가 이어지면 상어 출몰 빈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게다가 작년에 상어가 가장 많이 잡힌 달은 7월과 8월, 한창 해수욕장이 개장했을 시기입니다. 매년 80개가 넘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동해안의 경우 상어 출몰 대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상어가 수심 얕은 곳까지 오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안전 방지 차원에서 해수욕장에 안전 그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15개 해수욕장에서 안전 그물을 설치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해수욕장이 안전 그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는데요. 그래도 상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상어를 만났을 때 공격 본능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상처 때문에 피가 날 경우는 해수욕을 피하고 상어 주변에서 물에서 첨벅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업인들이나 낚시객들이나 또 해양 레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쨌든 상어를 만나면 빨리 대피를 하는 게 좋고 빨리 해양 경찰이나 해경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로 점점 뜨거워지는 바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상어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상어 안전지대가 아닌 동해안. 보다 전문적인 대비책을 세워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매년 봄이면 반복되는 국가적 재앙, 산불. 무시무시한 화화가 덮쳐올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맞서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든든한 이웃, 소방대원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날이 맑으나 굳으나 항시 출동대기 중인 영웅들의 봄을 소개합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날은 소방관들이 가장 경계하는 시기. 아직 이른 아침인데 벌써 출동하는 건가요? 사이드 작동. 예, 산림인전마을 예방순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을 키 전에 미리미리 외양간 고치로 출동. 한순간의 주주인은 큰 산불로 될 수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의 재는 장소를 완전히 끄고 재발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처리합니다.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저희 예방계 주임님 목소리입니다. 아,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화천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음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봄철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고 그래서 계절에 맞게 여기 듣다 보면 이제 과태료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이거를 소각행위를 불법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시골에는 많은데 산불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라도 산불을 발생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목소리 누구 목소리예요? 이것도 저희 직원입니다. 오디션을 거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신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녹음하신 분은 아니시죠? 네, 팀장님이 하셨어요. 팀장님이 워낙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도 AI로 음성을 제작을 했었는데 위에서 내려온 멘트는 너무 길어요. 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 절대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그럼 순간 싹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야 뭐 계란팔로 왔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냥 주민 여러분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하고 과태료 3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바로 때려버린 거죠. 핵심만 간추리니 귀에 쏙쏙 깔끔하네요. 여기 소각하기 좋네요. 네, 이런 낮에는 잘 안 하고요.
밤이나 그 새벽 몰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좀 피할 때 좀 그런 취약 시간대 몰래 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주민들이 신고 정실이 투철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연기만 발생돼도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봤을 때 되게 미인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화천구민 모두가 듣고 있는 낭랑한 목소리. 똑똑하실 것 같은데 목소리가 한번 들어도 매력적인데. 이따 확인해 보세요. 그 예방과 여직원 분이시거든요. 그녀의 정체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직접 못 만나서 아쉽네요. 혹시 뭐 오디션으로 뽑힌 목소리인가요? 혹시? 아니 보시면 여직원이 몇 명 없잖아요. 조용히 들리시네. 네. 이상은 화천소방서에서 안내드렸습니다. 불철주야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화천 주민들의 생명 안전 지킴이. 그런데 소방서 뒤뜰에서 요상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저기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이색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2명의 소방관. 마치 VR 게임을 하듯 고글까지 챙겨 쓰고 자유자재로 드론을 조종하는데요. 혹시 대기 시간이 지루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드론인데요. 저희 취미로 하는 개인용 드론은 아니고 저희 소방관들이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소방 드론입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진행 방향이라든가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산악 지역에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에 실종자의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을 때 그때도 활용을 하고요. 또 물속에 사람이 빠진 경우에도 하늘에 띄어서 드론으로 확인하게 되면 사람의 형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고 이번에 강원도 소방관 드론 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나가서 저희 화천소방서 드론 팀이 나가서 저희 1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어디 전국대회 우승 후보의 실력 좀 볼까요? 먼저 나무 사이에 설치된 2차 장애물들을 가뿐하게 통과. 조종자의 시점에서 보니 속도감이 엄청난데요. 소방 드론 대회는 실내와 실외, 야간 등 다양한 조건에서 수색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첫 번째 구조 대상 발견! 곧바로 비좁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두 번째 구조 대상도 찾아냅니다. 복잡한 구조물 사이를 마치 제집 드나들듯 하는 소방 드론.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겠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본부로 컴백. 역시 강원도 대회 우승자다운 실력입니다. 실수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예, 실수 안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전국대회 나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외 한 바퀴만 더 돌아주세요. 예, 가능해요. 아까 그대로 다시 한번 할까요? 아무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 배워서 이게. 글쎄, 꾸준한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인 만큼 여유롭게 다시 출발. 아이쿠. 대회 때 이러면 촬영에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긴장돼요. 도대회 때는 한 번도 출항을 안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 종목별로 다 저도 1등을 했고 이 친구도 1등 하는 바람에 도 1등을 했습니다. 박수 치면 뭐예요, 떠도는데. 방송 나간다고 여기저기 자랑을 다 해놨는데 큰일 났네. 여기는 아까는 이제 야외 수색을 했었고 지금 실내 수색을 하는 이제 경기를 연습하는 건데요. 실제로 건물이 붕괴하거나 건물 내에 위험한 화학 물질이 있을 경우에 드론이 먼저 들어가서 수색을 해서 인명 검색하거나 뭐 필요한 거를 검색할 때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고요. 처음 야외 수색은 이제 탈락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탈락하신 걸로 나오시는 건가요? 재난 상황. 어딘가에서 구조 대상이 기다리고 있는 건물. 도처에 위험한 화학물질이 가득한 이곳에서 미션 전국대회 우승 기원을 구하라. 그럼 한번 도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의 조수 드론 대원 준비됐나? 자, 출동. 1층 이상 무 2층으로 진입합니다. 협소한 창고 안쪽, 과연 이런 곳에서 꼭꼭 숨어있는 구조 대상을 찾아낼 수 있을지. 뒤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 이거 찾을 수 없는 곳에 침착하게 다시 구석구석 살피는 드론 대원. 공중에서 저속으로 섬세하게 움직이며 선반을 한 칸 한 칸 맨눈으로 스캔합니다.
바로 그때 찾았습니다. 창고 아래쪽에서 방향 전환을 하던 중 시야에 들어온 구조대상. 제작진의 글씨가 확실합니다. 전국대회 우승 기원. 정답입니다. 합격. 실력자 맞으신데. 합격하면 저도 또 우승대부터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승대 다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못하면 안 불러주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방관들이 마을로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비상 소화장치 점검하러 왔거든요. 한번 같이 저희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저희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소방차 도착까지 오래 걸리는 지역에 설치한 소화전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화재 시에 초기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소화전을 열면 이렇게 빨간 호스와 연장용 추가 호스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돌려서 열 수 있는 밸브가 있고요. 이 밸브를 열면 저희 물이 나오는 거고, 비상시에 주민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찾아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이래? 이게 맞아요? 관창 다치셨나요? 네. 다시 침착하게 호스를 잡고 관창을 돌립니다. 야, 수압이 꽤 세네요. 예, 수압이 꽤 셉니다. 네, 그리고 이게 상수도로 연결돼 있어서 수온이 계속 보충이 되기 때문에 산불이 오기 전에 미리 불씨가 날아도 쉽게 불이 안 붙게 할 수 있고요. 소방서하고 멀고 산립하고 인접한 이 주택단지에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 이 집입니다. 아,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네. 이 마을에서 제일 안심됩니다. 두 분이 있을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이거를 풀어주고요. 이게 계속 풀어주고 끌고 가고, 혼자 있을 때는 이거 혼자 끌고 가면 이렇게 엉킬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혼자 할 때는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가서 물을 쏘면은 좀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걸 잘 교육을 두드셔야 되겠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뭐 누구나 다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화천 소방서에서 항상 이렇게 소화전도 항상 사용할 수 있게끔 점검하고 있거든요. 화재가 나면 빨리 와서 초기에 진화해가지고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 때도 있고 또 잔인한 장면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게 되는데,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 때 아무래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인드보다는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인드로 산불 기간에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